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기술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기술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병원 부부 클리닉에서 15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한 결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 환자분들의 78% 이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고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는 게 더 편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 우리 부부의 삶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문을 여는 법. 둘째,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우리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실 기술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몸도 열린다는 사랑의 과학입니다. 1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부부 관계는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침실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평소에 아내를 소홀히 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성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임상 현장에서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적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 친밀감이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스킨십, 대화, 존중, 이 세 가지가 침실에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73%입니다. 기술적 요인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낮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5분 포옹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를 5분만 안아주십시오.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잤어? 오늘도 수고할 거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의학적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초 이상의 포옹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우리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압이 평균 5에서 7 정도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3% 감소합니다.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포옹 하나로 혈압도 낮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고혈압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비싼 약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에 아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봅시다. 둘째, 경청과 공감입니다. 아내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간단한 반응이 아내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국내 심리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경청한다고 느끼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도가 2.3배 높았습니다. 경청.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 일상적 터치입니다. 지나가다 어깨를 쓸어주고 함께 걸을 때 손을 잡고 식사 후 등을 토닥해 주십시오. 이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노화연구 전문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 스킨십이 풍부한 부부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평균 34% 높았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잘 안 생기고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손잡기, 안아주기, 어깨 쓸어주기, 이런 작은 터치가 우리 몸의 면역력까지 높여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5분 포옹, 경청과 공감, 일상적 터치,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일상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요. 감사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밥이 맛있어, 고마워,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표현하십시오.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빵 하나, 과일 한 봉지, 꽃 한 송이. 여보, 지나가다 네 생각이 났어. 이 한마디와 함께요. 우리 남성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침실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아내가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설거지를 돕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설거지 하나, 빨래 한 번이 아내에게는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솔직히 집안일에 서투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그릇을 싱크대까지 옮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경과학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부부관계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8% 느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가 좋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치매가 가장 두려운 병 중 하나잖아요. 손주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우리 뇌를 보호해준다니 사랑이 곧 치매 예방약인 셈입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손잡고 대화하고 웃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 몸의 소통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빠르고 강한 것이 좋다는 믿음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운동에서도 경쟁에서도 힘과 속도가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에서 그 논리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 됩니다. 국내 산부 인과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87%가 부부관계 시 통증을 경험하며 그중 68%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아파하면서도 우리 기분을 배려해서 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점점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동거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느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주변부터입니다. 첫째, 속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쓸어줄 때 한 번에 최소 5초. 이 느린 속도가 여성의 신경 말단이 자극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속도입니다. 빠르면 신경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깃털로 스치듯 나비가 꽃잎에 앉듯 가볍게 터치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둘째, 반드시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가 핵심 부위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한 번에 확 깨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마치 이른 아침 꽃이 피어나듯 깨어납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해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십시오. 한 번 올라가는데 5초, 내려오는데 5초. 이것을 3분에서 5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3분에서 5분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전체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임상 경험상 이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만족도 차이는 2.7배에 달했습니다. 허벅지 다음은 아랫배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2분에서 3분. 그 다음은 가슴인데요. 가슴도 바로 중심이 아니라 옆면부터 나선형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도 최소 2분에서 3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셋째, 입술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입술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입술의 힘을 완전히 빼고 마치 솜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혀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 전체를 넓고 평평하게 펴서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한 번에 3초, 다시 내려올 때도 3초, 그리고 충분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마찰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합니다. 잠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핵심 부위에 다가갔을 때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자극하면 민감한 신경 조직이 쾌감 대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리듬감 있게 마치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 터치하고 2초, 다시 터치하고 2초. 이 리듬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던 아내가 깊게 숨을 쉬며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마법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오직 세월의 여유를 가진 우리 세대만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자극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사랑해. 이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절정 직전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육체적 쾌감을 정서적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의 반응은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기다림. 이것이 우리 세대의 지혜이자 최고의 사랑법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십시오. 입으로 한 부위를 자극하는 동시에 한 손으로는 가슴을, 다른 손으로는 아랫배를 천천히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하면 여성은 온몸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손은 항상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 끝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력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위생과 청결입니다. 관계 전에 반드시 양치질 하십시오.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몸도 청결하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대화도 중요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물어보십시오. 아내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려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어보는데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몸의 언어, 핵심은 3가지입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주변부터 시작, 그리고 소통하면서 함께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관계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이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배려와 존중과 이해.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입니다. 국내 고령자 의학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후반에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전체의 54%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인데요.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비뇨기과 학회 발표에 따르면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부부 관계 만족도가 42% 높았고 요실금 증상도 58% 개선되었습니다. 부부관계 건강과 일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기본 건강관리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부부 관계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국내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한 60대 남성은 혈관 탄력성이 평균 31%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 다들 아시죠? 셋째,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점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약 1.2리터에서 1.6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를 크게 개선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물 좀 더 마시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약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약 37%가 관련 부작용을 경험하지만 주치의에게 이를 상담하는 비율은 겨우 12%에 불과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상담하십시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의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약 관리까지 골반적인 운동, 걷기와 기본 건강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복용 중인 약 점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의 미덕인 절약 정신에도 딱 맞습니다. 병원비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십시오. 아침 5분 포옹, 경청과 공감, 일상적 터치와 감사 표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몸의 언어를 이해하십시오. 느리고 부드럽게 주변부터 시작, 소통하면서 함께하기. 우리 세대의 여유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셋째,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골반적인 운동,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건강해야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기고 우리 부부 행복도 챙길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할게요. 평생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 부부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